경기도 안 좋고 수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무한리필 횟집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점을 늘리고 만석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무한리필 횟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서 예약하려 했더니 피크타임 때는 이미 한 달치 예약이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나 했는데 오픈 시간인 오후 4시부터 다음 예약인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시간대로 예약 후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이용시간 제한이 없지만 빠른 방문을 위해 제한된 시간 안에 음식을 즐겨봤거든요.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지 식사 시간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제 후기를 보고 이곳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제일 핫하다는 무한리필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물고기자리 논현점이에요. 물고기자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횟집으로 크게 리필되는 곳과 무한리필되는 곳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즉 물고기자리라고 해서 모두 무한리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찾아갔고 그렇게 방문한 곳이 바로 이곳 논현점이에요. 그럼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꽤 넓은 편이었고요. 제가 방문한 4시 타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한상 차림과 무한리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곳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당 42,000원의 무한리필 코스 2인을 주문했어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가장 처음엔 멍게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멍게는 봄을 맞이하여 살이 통통하고 쓴맛도 다른 시즌보다 덜하며 바다 내음도 향긋해서 역시 철이구나 싶은 맛이었고요. 이건 다른 음식이 나오기 전 심심한 입을 달래거나 가볍게 술안주하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장국과 죽이 나왔는데 장국은 일식 장국과 달리 살짝 매운맛이 있었거든요. 이는 한국식 횟집이라는 정체성을 살짝 보여준과 동시에 속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생각보다 간이 있고 밍밍하지 않아 쑥쑥 들어가는 맛이었고 감칠맛은 좋으나 솔직히 어떤 죽이다라고 특정 지을 만한 개성이 도드라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론 아마 회와 함께 먹는 걸로 보이는 백김치가 나오고 바로 이어선 철판구이가 나왔는데 새송이 버섯과 마늘이 기름 코팅되어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어요. 그 맛은 누구나 아는 구운 새송이 버섯과 구운 마늘 맛으로 회가 나오기 전 먹기 좋은 소소한 안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건 산낙지로 이 또한 코스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산낙지는 참기름에 푹 담궈진 상태라 아주 고소했고 활성도도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나온 후엔 오늘의 메인인 회가 나왔는데요. 어떤 회가 나왔는지는 직원분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가운데 올려드린 건 첨동 뱃살이고 위아래로 첨동 등살입니다. 도미 같은 경우에 숙성을 시켜서 굉장히 기름지고 고소하니까 쌈장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홍민어의 갈비살, 홍민어의 뱃살입니다. 식감이 되게 소고기 육회랑 비슷하니까 간장에 드시고 광어는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 초생강에 해안젓에 무슨 조금에 와사비 조금에 나눠서 쌈장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사용하는 횟감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큰 사이즈의 참돔과 광어를 사용했고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어종인 점성어도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점성어는 과거 참돔으로 둔갑하여 판매된 사례가 있어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실제로 회 자체로만 봤을 땐 고급 횟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즈 좋은 개체는 기름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맛만 따졌을 때 괜찮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직접 맛을 보고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맛을 보고 아까 직원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로 이건 간장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우선 숙성을 통해 올라온 광어의 단맛이 정말 선명하게 느껴졌고 탱글함과 쫄깃한 식감도 함께 올라와 무한리필이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용된 광어의 사이즈도 작은 개체는 아닌 것 같아 이런 퀄리티로 꾸준히 리필된다면 만족도는 높을 걸로 보였죠. 그 다음으로는 광어 지느러미를 먹어볼 건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일반 살코기 부위를 함께 썰어 주셨잖아요. 지느러미만 있는 걸 먹게 되면 풍부한 고소함은 좋지만 자칫 느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살코기와 함께 썰어내면 고소함과 광어살 자체의 단맛과 담백함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맛에 있어 밸런스가 잡히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숙성
숙성이 잘 되어야 매력적이지만 앞서 리뷰에서 보셨듯 숙성을 통해 올라온 단맛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참돔 등살을 먹어봤는데요. 참돔 역시 광어와 비슷하게 숙성된 느낌으로 탱글하며 쫄깃했는데 광어보다는 조금 더 찰진 식감이었고 맛은 담백하며 살에서 살살 올라오는 단맛이 좋아 이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직 이 무한리필 코스의 모든 음식을 맛본 것도 아니고 리필을 요청한 상태도 아니지만 앞으로 리필될 회가 계속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만족도는 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엔 아까 직원이 알려주신 대로 참돔뱃살을 초생강에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회를 먹을 때 초생강을 그렇게 즐기진 않아 이 조합이 제 입에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 입에 맞았고 대중적으로도 많은 분들 입에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 조합이 괜찮았던 이유는 비교적 지방이 많은 참돔뱃살을 곁들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곳 초생강의 맛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건 초생강의 알싸함과 향이 강한데 여기 초생강은 알싸함이 비교적 약하고 단맛이 더 도드라져서 생강향이 가볍게 있는 단무지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단무지를 회에 싸먹었다면 너무 달게 느껴졌을 텐데 이건 초생강을 단무지처럼 먹기 편하게 만들어 회의 기름짐, 쌈장의 맛, 무순의 아삭함과 기분 좋게 어우러지는 맛이었죠. 이 조합이 참돔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순 없지만 이곳에 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조합으로선 가볍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점성어를 먹어봤는데요. 여기선 담백함과 지방의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단한 듯 아삭한 식감과 탱글함도 있어 홍민어에 대한 선입견만 내려놓는다면 광어와 참돔만큼이나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홍민어 부위 중 갈비살이라고 주신 부위도 있었잖아요. 이 부위는 방금 먹은 것보다 더 기름지며 찰지고 얇게 썰어내어 옅은 탱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종류별로 맛본 저는 다음 리필을 위해 마저 회를 먹는데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초밥밥이 나와 여기에 회를 얹어서도 먹어봤거든요. 이 밥은 기분 좋은 초맛과 적당한 단맛이 있어 캐주얼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 딱 맞을 것 같았고 기계가 아닌 직접 손으로 쥐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2점씩 먹으며 빠르게 비운 후 리필을 요청했고요. 잠시 후 직원분이 도마를 가져와 어떤 어중에 어떤 부위인지 설명하며 리필해 주셨습니다. 리필도 첫판과 비슷한데 점성어의 세부 부위가 추가로 나왔고 참돔 배꼽살도 살짝 내어주셨네요. 아까와 비교하면 참돔 뱃살이나 광어 지느러미의 크기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지만 아마 음식의 첫인상을 위해 첫판의 크기와 모양새가 좋은 걸 집중적으로 쓰고 리필에선 끄트머리 쪽 뱃살이나 지느러미를 중점적으로 내어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리필에 다양한 부위를 주셨고 큰 사이즈의 점성어를 손질해 다소 생소한 부위의 이름을 전하며 손님에게 알고 먹는 재미를 전한다는 점에서 이곳이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았죠. 참고로 이렇게 나온 특수 부위는 식감에서 조금씩 다른 개성이 있었고 퀄리티는 아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를 리필한 이후엔 도미 머리 구이가 나왔고 그 다음으론 양파튀김, 마무리로 매운탕까지 나오며 코스의 모든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머리구이는 바짝 구워내서 바삭하며 간이 약한 편이었고요. 양파튀김은 갓 나왔을 때 느끼하지 않고 가볍게 바삭하며 익힌 양파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단맛이 좋고 매운탕은 칼칼 시원한 게 다른 음식을 먹으며 쌓였을 느끼함을 싹 내려줄 것만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서덜뿐만 아니라 생선 살코기도 있었는데 이는 전날 남은 횟감을 더 이상 회로 쓰지 않아 넣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 인당 42,000원의 무한리필 코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생각 이상으로 회의 퀄리티가 좋아서 요즘 물가를 고려했을 때 회 자체만으로도 값어치는 했다 보는데 여기에 회를 먹는데 함께하면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음식을 더 추가 주문할 것 없이 이 무한리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이용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정확한 리뷰를 위해 이곳에 오기 전 다른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음식 맛은 인정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아쉬운 후기 몇 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비교적 여유로운 평일 오후 4시 타임에 이용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곳의 시스템을 보니까 아쉬운 후기가 약간은 이해되더라고요. 여기가 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먹는 법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이걸 피크 시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면 서비스 인력에 조금이라도 공백이 생길 시 위와 같은 아쉬운 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도 말했듯 피크타임 때 예약이 한 달간 차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예약을 도와주시려는 사장님의 배려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래도 식당 운영에 적극적이고 많이 신경 쓰는 걸로 보였기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거나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기에 이런 후기까지 참고해서 괜찮아 보인다면 방문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오후 6시 타임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한 달에 벌써 만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석이라는 건 가장 많이 문의하는 2인 테이블이 기준이고 4에서 6인 테이블은 예약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이곳을 한 달이란 기다림 없이 방문하고 싶다면 4, 6인이 모임을 만들어서 방문하거나 오후 4시에서 5시 50분 타임 또는 아예 늦은 시간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